그러면 최상목의 정계선 조안창의 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은 소급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되돌아가게 되고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라는 결정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는 나름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민주당은 헌재 내 특정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서 판결을 흔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영도 재판관을 겨냥하는 로비와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혹시 늦어도 2주 이내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이 상식의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눈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는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눈앞의 승리를 놓쳤던 수많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구속 취소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던 종북 종중 사대주의 좌파들을 일으켜 깨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짜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깜짝 놀라 허를 찔렸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새롭게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에게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너무나 성급한 안심입니다. 둘째는 민주당과 좌파들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방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는 분명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이미 쟁취한 것이라는 안심은 금물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은 매복의 전문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평생을 조작과 선동으로 잔뼈가 굵은 자들이어서 뒤집기의 명수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숨어서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심경으로 최대의 긴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각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도움이 될 일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1, 2주간 최대의 함성, 최대의 압박, 최대의 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절실함으로 처절함으로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올라서야 할 두 개의 고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재로부터 탄핵 기각 내지 각하를 받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어서 시작될 체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사회주의냐, 선거의 무결성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을 서방 세력권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북중러 세력권에 나라를 갖다 바치느냐, 이 전쟁인 것입니다. 첫 번째 고지에 이어 두 번째 고지까지 점령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위에 자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깨워야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비겁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 마지막 뒤집기에 성공하면 된다, 그들이 잘하는 일 선동과 조작과 협박을 동원해서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탄핵 인용 결정만 받아내자, 그 다음은 부정선거로 대선을 이기면 된다, 그 다음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끔찍한 자유가 지워진 인민민주주의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저들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그래서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규모 집회를 통한 여론전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야 5당이 총궐기하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하면서 일보 삼배며 삭발이며 단식이며 여론에 강렬한 어필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야 5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말 장애 집회는 경찰 추산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BC, JTBC,
한겨레, 경향 등 좌파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마치 100만 명의 탄핵 찬성 인파가 모인 것처럼 제목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동원된 집회라도 모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7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 그것을 들키더라도 얼굴에 철판 깔고 숫자만 모으면 된다는 자들입니다. 민노총조합원, 페미니스트 단체, 동성애 옹호단체, 그리고 중국인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저들은 일단 숫자로 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집회를 키우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인력 동원은 저들에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헌재의 판단을 흔들겠다는 정치적 압박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마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거리에 나온 인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을 좌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군중을 동원하여 마치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 것처럼 연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심리전입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거리에서의 시위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하여 탄핵 찬성 여론을 과장하고 탄핵 반대 여론을 축소시키는 시도를 그동안도 해왔습니다. 앞으로 1, 2주간은 그러한 조작된 여론의 홍수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자 여론조사 업체들을 고발해서 여론조사 업체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협박은 먹혔습니다. 첫째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둘째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고 탄핵 반대가 낮은 조사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일, 거짓말도 3번 연속 들려주면 진짜가 된다는 그 일, 여론조작으로 첫째는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원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둘째는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셋째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 가짜 여론에 순응하게 하려는 전략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과 TV를 휩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마저 속을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셋째, 헌재 로비와 압박에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김영두 재판관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일은 김영두 헌법재판관에 대한 설득이라는 믿을만한 정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면, 첫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으로 총리 탄핵 선고 일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도 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총리 탄핵 심리 변론이 19일에 끝났고 윤 대통령 탄핵 심리 변론이 25일에 끝났기 때문에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리적 측면에서도 총리의 탄핵이 먼저다, 이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주심은 김영두 재판관인데 민주당은 김영두 재판관을 설득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로비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LKB 변호사 등을 포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하여 김영두 재판관을 압박해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4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의회의 허를 찔린 그들로서는 당장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할 경우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최대한 뒤로 미룰 수가 있다면 어떻게든 남은 기간 총력전을 펼쳐서 정치적 반전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셋째,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게 되면 한 총리는 소급하여 직무정지 상태 이전의 지위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최상목의 정계선 조한창의 재판관 임명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은 소급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되돌아가게 되고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라는 결정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하는 나름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넷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일은 3월 26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나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나온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재명의 재판부로서는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2심 선고를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면밀한 계산이 작용한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이번 공직선거법상 유죄 판결은 곧 정치적 사망선고이자 400억 이상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민주당의 파산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둘 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내 특정 세력과의 연계를 통해서 판결을 흔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영도 재판관을 겨냥하는 로비와 압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도 재판관이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민주당과 그 배후 세력들이 사력을 다해 벌이고 있는 치열한 마지막 공세입니다. 그들의 공세를 결코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유와 법치가 무너진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헌법재판관들의 양심과 정의감을 흔들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민주당의 가짜 여론과 조작된 선동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변에 그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와 특히 김영도 재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이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의 압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거대한 함성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지금부터 남은 기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 1, 2주일 이 역사적 결전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서 역사가 우리 세대의 노력을 기억하게 합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